2025학년도 수능 완성 물리학 1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면 그림은 0에서 4초까지 밑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P와 곡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Q에 대해서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자, P는 직선으로 가고 있고 Q는 곡선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Q에 대해서는 변이는 직선 거리가 되고 이동 거리는 이 곡선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P의 이동 거리와 변이는 같다. P는 직선 운동이니까 이동 거리와 변이가 같죠. 학생 A는 맞겠네요. 학생 B는 Q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보다 크다. 평균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평균 속력이 항상 크거나 같죠. 그래서 학생 B는 틀렸네요. 학생 C는 P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같다. P는 운동 방향도 경사면을 따라가고 가속도 방향도 경사면으로 가죠. 그래서 학생 C는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A, C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CCD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일단 빛이 들어온 마이크로 렌즈는 빛을 포커싱 시키고 색 필터는 광다이오드가 빛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원하는 색만 투과시켜서 광다이오드에 전류가 생성되었을 때 이 색깔의 빛이 들어왔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색 필터가 되겠죠. 문제를 보면 기억은 CCD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자, CCD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게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을 보면 CCD는 색 필터를 통해 빛의 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색 필터가 없으면 어떤 색깔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이것을 보면 기억은 이때 들어온 빛은 광다이오드의 D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다. 광다이오드의 D간격 이상이 아니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들어온 빛이 D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D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D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자, 문제 조건을 보면 P 기준선 PQ와 QR 사이의 거리가 같다 그랬으니까 PQ와 QR 사이의 거리를 모두 L이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AB가 각각 PQ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A는 QR에서는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이때의 가속도를 A1이라 그러고 B도 QR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PQ에서는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이때 가속도를 A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B가 R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2분의 1배라 그러기 때문에 VA가 VB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출발할 때 속도를 2V라 그러면 Q에서 P로 갈 때 속도는 V가 되겠네요. B가.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VA는 2VB다. A의 속도가 B의 속도의 2배가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A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B가 Q에서 P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의 2배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은 변이가 된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평균 속도는 2분의 2V이고 시간을 T1이라 그러면 이때 거리가 L이 되겠죠. 그래서 V 곱하기 T1은 L이니까 T1은 V분의 L로 쓸 수 있고 B에 대해서는 평균 속도는 2분의 V 곱하기 T2가 L이 되겠네요. 그래서 T2는 V분의 2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2가 2T1이네요. 그래서 B가 Q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A가 Q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자, D것을 보면
QR 구간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QP 구간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의 4배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로의 제곱은 2AS라는 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A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4V제곱이 마이너스 4V제곱이 되겠죠. 0 빼기 4V제곱이 2 곱하기 A1 L이 되겠네요. A1은 L분의 2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V제곱은 2 곱하기 A2 곱하기 L이 되니까 A2는 2L분의 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V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A1은 4 A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가속도가 B의 가속도의 4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의 질량을 M이라 그러고, 자, B에 작용한 중력은 mg니까 20N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나에서는 B의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니까 그럼 B의 가속도를 알 수 있겠네요. B의 가속도는 4분의 8이니까 2m/s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A와 B가 붙어서 움직이니까 가속도가 같죠. 그래서 A도 2m/s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은 A의 질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M, A의 질량 플러스 B의 질량분의 힘이 20N이죠. 얘가 2가 돼야겠죠. 그래서 M 플러스 2가 10이 되네요. 따라서 M은 8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은 8kg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0초부터 4초까지 B가 연직 방향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VT의 그래프에서 요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S는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을 해주면 16m가 되겠네요. 그래서 B의 이동 거리는 1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스네일 법칙을 적어보면 sin R분의 sin I는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은 N1분의 N2가 되죠. 그래서 매질 ABC에 대해서 속력이 1.1V, V, 1.5V가 나왔으니까 람다도 똑같이 B를 람다라 그러면 1.1 람다, C는 1.5 람다가 될 것이고 굴절률은 반비례하니까 B의 굴절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의 굴절률, 그 다음에 C의 굴절률 순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굴절률은 A가 C보다 더 크다. A의 굴절률이 C보다는 더 크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을 보면 자, 매질에서 단색광 L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A의 파장이 B의 파장보다 더 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코어가 B일 경우 코어와 그레이딩 경계면에서의 인계각은 인계각을 sin 세타 C라 그러면 만약에 N A에서 B로 갈 때 NA분의 MB가 되겠죠. 그래서 B에서 A로 갈 때는 sin 세타 C가 MB분의 NA가 되고 B에서 C로 갈 때는 sin 세타 C가 MB분의 NC가 되겠죠. 그래서 B에서 C로 갈 때 인계각 세타 프라임이라 그러면 sin 세타 C가 sin 세타 C 프라임보다 크니까 세타 C가 세타 C 프라임보다 크죠. 그래서 인계각이 그레이딩이 C일 때가 그레이딩이 A일 때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열역학에 관한 문제네요. 자, 문제 조건을 보면 열량 Q1을 흡수해서 W만큼 일을 하고 Q2를 방출했다 그랬고 열 효율이 0.4라 그랬죠. 그러면 열 효율은 Q1분의 W니까 얘가 0.4죠. 그러면 W는 0.4 곱하기 Q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Q2는 0.6 곱하기 Q1이 되겠죠. 열역학 제1법칙을 써서 문제의 조건들을 적어보면 Q와 델타 U와 W를 적어보면 자, A에서 B의 과정, B에서 C의 과정, C에서 D의 과정, D에서 A 과정을 각각 적어보면 우선 문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AB와 CD는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그리고 A에서 B로 갈 때는 W 플러스 E0만큼의 일을 했고 C에서 D로 올 때는 마이너스 E0만큼의 일을 받았죠. 그 다음에 BC와 DA는 등적 과정이니까 1이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이상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E0라 그랬죠. 그러면 한 사이클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E0가 되겠죠. 그러면 W 플러스 E0 E0 마이너스 E0 마이너스 E0가 돼서 Q1은 W 플러스 3E0가 되고 Q2는 마이너스 3E0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W를 E0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자, 효율을 보면 W 플러스 3E0가 Q1이죠. 이게 0.4니까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OW는 EW 플러스 6E0니까 W는 2E0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W가 5E0니까 Q1은 W 플러스 3E0죠. 그래서 5E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자, 디귿을 보면 이산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CS가 DS보다 크다. CD는 등온 과정이죠. 그래서 C와 D의 온도가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같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간단한데 공식을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는 2m분의 p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p는 루트 2m 2k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파의 파장은 p분의 h죠. 그래서 루트 2m 2k분의 h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는 루트 2k분의 1에 비례하죠. 그래서 루트 x분의 1의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람다 1분의 람다 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2k2분의 2k1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람다 2의 에너지가 2제로이고 람다 1의 에너지는 2제로이죠. 그래서 해주면 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면 동일한 물체를 빗면에서 내려와서 P와 Q에서 충돌했죠. 그리고 이제 VP와 VQ의 속도로 튀어나오는데 나의 그래프에는 힘과 시간의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이 면적이 충격량이 되겠죠. I가 이 면적이 나타내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수평면에서 A가 P와 충돌하기 직전에 운동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때의 속도를 먼저 구하면 되겠네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mgh는 2분의 1 mv제곱이 되니까 없애주면 v는 루트 2gh가 되죠. 따라서 운동량은
M 루트 EG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맞겠네요. 자, 니언을 보면 자, 충격량이 SP가 SQ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P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델타 P라 그러면 얘가 델타 P Q의 운동량의 변화량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M V P 마이너스 V가 델타 P가 될 것이고 얘가 M V Q 마이너스 V가 되겠네요. 따라서 VP가 VQ보다는 더 커야겠습니다. 그래서 니언도 맞겠습니다. 자, D가서 보면 A가 충돌 운동을 받은 평균 힘이라 그랬으니까 자, 평균 힘 F 바 곱하기 델타 T를 하면 얘가 충격량이 되고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죠. 그래서 P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Q의 운동량의 변화량보다 크니까 FP 곱하기 델타 T1이 FQ 바 곱하기 델타 T2가 될 텐데 델타 T1이 델타 T2보다는 작죠. 따라서 FP 바가 FQ 바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충돌하는 동안 받는 평균 힘은 P가 Q보다는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D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D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고체 PQ의 전기 전도성을 실험하는 실험이네요. 자, 우선 그림을 보면 원자가 D와 전도띠가 D 간격이 크죠. 그럼 A는 제렌체가 될 거고 B는 원자가 D와 전도띠가 붙어 있죠. 얘는 도체가 되겠네요. 실험을 보면 자, 연결 P 또는 Q 연결하고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면 도체이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절연체겠죠. P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P가 절연체고 Q는 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P는 절연체이다. 네, 기억가 맞겠네요. 니은은 Q의 에너지 구조는 B이다. Q는 도체니까 B의 구조를 갖겠죠. 니은은 또 맞습니다. D것을 보면 전자는 P의 원자가 D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원자가 D는 전자들이 옥텟 규칙을 맞춰서 꽉 차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핵분열 반응과 핵융합 반응이네요. 자, 가는 핵분열이고 나는 핵융합이 되네요. 그래서 질량수와 원자 번호를 맞춰보면 자, 우선 56과 36하고 92가 같으니까 0이 되고 여기는 235고 141, 92에다가 3을 더하면 236이 되네요. 그래서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그래서 10N이 되고 여기도 맞춰보면 2가 되고 3이 되니까 니은은 헬륨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중성자이다. 기억은 중성자가 맞죠? 니은의 질량수는 3이다. 질량수가 3이 맞겠습니다. 이것은 핵반응에 의한 질량 결수는 나오는 에너지가 MC 스퀘어로 나오죠. 질량 결수만큼 에너지로 나오니까 에너지가 클수록 질량 결손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동일한 전원장치 1과 2가 연결되어 있죠. 우선 S2만 닫혔을 때를 생각해보면 S2가 닫혔을 때 LED1은 켜지고 LED2는 안 켜진다 그랬죠. 그러면 전류가 이쪽 방향 흘러야 되니까 1과 2는 동일한 정류 장치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전압이 정복되겠죠. 아니면 전압이 떠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전류의 방향은 위쪽으로 흐르고 LED1은 P타입, N타입이 있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 S1만 닫혀 있을 경우로 생각해 보면
S1이 닫혀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때는 둘 다 켜진다 그랬죠. 근데 위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PN, PN으로 연결되고 전류는 R1에서 전류는 위쪽으로 흐르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B는 마이너스 전극이다. B는 플러스 전극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X는 P형 반도체이다. X는 N형 반도체가 돼야 되죠. R 안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S1만 닫았을 때와 S2만 닫았을 때가 서로 윗방향으로 서로 같겠죠. 그래서 D것은 맞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D것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면 자, 우선 자기장이 지면으로 나오는 걸 플러스 지면으로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PQRS에서 자, A에 대해서 보면 PQ에서는 지면으로 나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RS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B에 대해서는 PS가 플러스가 되고 QR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S에서 A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4분의 1 비제로라 그랬죠. 그래서 S에서 A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는 B라 그러면 얘가 4분의 1 비제로라 그랬죠. 얘는 K 2R분의 I1이 되겠네요. 따라서 K R분의 I1은 2분의 1 B0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P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B0라 그랬죠. 그럼 P니까 B0는 K R분의 I1 플러스 K R분의 I2가 되겠네요. 둘 다 플러스죠. 그래서 K R분의 I1이 2분의 1 B0니까 K R분의 I2가 되고 정리를 하면 K R분의 I2는 2분의 1 B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식과 2식을 얻었는데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I1은 I2이다. 자, 1식과 2식에서 오른쪽 항이 같으므로 왼쪽 항도 같아야겠죠. R분의 I2가 되니까 I1하고 I2는 같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Q와 S에서 A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같다. 자, BQ를 구해보면 BQ는 우선 A에 의한 게 플러스 2분의 1 B0고 B에 의한 게 마이너스 4분의 1 B0겠죠. 그러면 4분의 1 B0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S도 구해보면 BS는 S에서는 A에 의한 게 마이너스 4분의 1 B0, B에 의한 게 2분의 1 B0니까 이것도 4분의 1 B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S와 BQ는 크기와 방향이 둘 다 같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R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R은 R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죠. 그리고 크기 길이가 2R이니까 4분의 1 B0 마이너스 4분의 1 B0니까 R에서의 자기장은 마이너스 2분의 1 B0가 되겠네요.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크기는 2분의 1 B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도되는 전기장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 선속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는 마이너스 dt분의 d b 곱하기 a가 되고 이때 이제 a는 일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곱하기 dt분의 db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유도되는 전류가 크죠. 0에서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에서
B의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보면 처음에는 B0였다가 3B0, 5B0가 되죠. 이게 T가 0일 때, T0일 때, 2T0일 때 이렇게 각각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전류가 ARB로 흐르므로 이때 이제 요 도선의 내부에서 유도 전류가 안쪽 자기장이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유도 전류가 흐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기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 자, 이거는 영역 1이고 영역 2에서는 B0가 또 자기장이 바뀌겠죠. 근데 B0의 변화량 영역 2에서의 변화량보다는 영역 1에서의 변화량이 더 크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T0부터 2T0일 때는 2I0고 전류가 반대쪽으로 흐르니까 유도되는 전류가 시계 방향이니까 이제 이때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T가 T0일 때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3B0보다 크다. 처음에는 자기장의 변화량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보다 더 크기 때문에 둘 다 B0에서 받기 시작했는데 1이 3B0니까 1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얘는 B라 그러면 3B0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언을 보면 T가 T0 직후부터 2T0까지 2에서 자기량의 증가량은 2B0보다 크다. 근데 처음에는 아래쪽으로 흐르다가 T0에서 2T0까지 위쪽으로 2I0만큼이 흐르죠. 근데 이때 영역 1의 자기장의 변화량이 2B0인데 전류가 반대쪽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량이 2B0보다는 커야겠죠. 델타 B가. 그래야지 전류가 이제 반대쪽으로 흐르겠네요. 그래서 니언도 틀렸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코리를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자기 선속의 변화량의 크기는 T가 0부터 T0일 때까지가 T가 T0, 2T0일 때보다 작다. 자기량의 변화량이 유도 전류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크기가 T0부터 2T0일 때까지 더 크죠. 그래서 자기량의 변화량도 T0부터 2T0일 때까지가 더 커야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스넬의 법칙을 적어보면 굴절각의 사인 값과 입사각의 사인 각을 사인 R분의 사인 I라 그러면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되고 얘는 N1분의 N2가 되겠죠. 근데 A에서 B로 갈 때 입사각이 Z하고 굴절각이 R이라 그러면 R이 더 작죠. 그래서 R이 작다는 것은 MB가 NA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B가 매질 A와 C에서 매질 B로 입사시켰고 B에서 입사한 P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MB가 NC보다는 더 크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B에 입사한 Q의 굴절각은 세타보다 크다. 자, Q가 B로 입사했을 때 굴절각은 이만큼 돼서 요거 R이라 그러면 R은 세타보다는 더 작겠죠. 왜냐하면 사인 R분의 사인 세타는 NC분의 MB가 되니까 MB가 더 크죠.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니까 세타가 R보다는 더 크죠. 입사각이 굴절각보다는 더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언을 보면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B가 A보다 굴절절이 크죠. 이것은 B에서 A로 입사한 P의 굴절각은 세타이다. 자, 이게 전반사에서 돌아왔을 때 B에서 A로 갈 때는 입사각이 처음에 들어온 굴절각과 같게 되고, 그러면 굴절각은 처음 들어왔던 입사각 같이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D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D것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면 가와 나에서 직류 전원 장치에 연결된 솔레노이드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A, B의 자석의 극의 종류가 같다.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가정을 먼저 해야겠죠. 자, 직류 전원 장치를 연결했을 때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긴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밀어낸다 그랬으므로 A의 자석은 NS가 되겠네요. 그리고 B도 S, N이 돼야지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A와 B는 둘 다 같은 극이 돼야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S를 닫았을 때 P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X라고 그러면,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했으면 여기가 NS극으로 생겨야겠죠. 그러면 C가 마이너스, 반대쪽이 플러스인 전원에 연결되면 자기장이 마이너스 X로 생기겠네요. 그래서 C는 마이너스 극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요. 이것을 보면 S를 닫은 이후 A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힘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A가 멀어질수록 힘이 줄어드니까 가속도가 줄어드는 운동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 여기서 우선 알 수 있는 게 파장을 알 수 있죠. 파장은 산에서 산 혹은 골에서 골까지니까 파장은 E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를 보면, 자, 원점에서는 보강간섭이 발생한다. 자, 원점에서 보면 산과 산이 만나죠. 그래서 보강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물결파의 파장은 ED이다. 파장은 ED가 맞죠. 자, 물결파의 진동수는 V분의 D이다. 자, 속도가 F 곱하기 람다라서 F는 람다분의 V가 되죠. 근데 람다는 ED고 속도는 V라 그랬으니까 F는 ED분의 V가 되겠습니다. D분의 V가 아니고 ED분의 V가 되겠네요.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A에서 B로 들어갈 때 입사각과 굴절각을 보면, 입사각은 이 각도니까 45도가 되고, 굴절각은 세타인데 이 각도가 45도니까 45도보다 작죠. 그래서 니은을 보면 세타는 45도보다 작다. 예, 니은은 맞겠네요. 자, 그리고 전해질 법칙을 써보면 사인 세타분의 사인 45도는 V B분의 VA는 람다 B분의 람다 A는 NA분의 MB가 되겠죠. 그런데 세타가 45도보다 작으니까 이 값은 1보다 크겠네요. 1보다 크니까 NA분의 MB가 1보다 크죠. 그래서 MB가 NA보다는 크겠습니다. 그래서 굴절력은 A가 B보다 크다, 아니고 B가 A보다 크겠죠. A는 B보다 작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D것을 보면 단색강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자, 파장은 람다 B분의 람다 A가 1보다 크죠. 그래서 람다 A가 람다 B보다 크죠. A에서의 파장이 B에서 파장보다는 더 길게 되겠네요. D것은 맞겠습니다. 맞는 것은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B의 속도는 나중에 속도가
플러스 x 방향으로 2분의 1v가 됐네요. 그러면 A의 나중에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보면 2mv 마이너스 mv는 2mv 프라임, 나중에 속도를 v 프라임이라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mv가 되겠네요. 그래서 m을 다 없애주면 2v 프라임은 2분의 1 v가 되겠네요. 따라서 v 프라임은 4분의 1 v가 되겠습니다. v 프라임은 4분의 1 v가 플러스 x 방향이 되겠네요.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vt는 2분의 1t이다. 자, 두 개가 부딪힐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보면 A가 이동한 거리는 속도 v 곱하기 시간 t고, B가 이동한 거리도 v 곱하기 t인데 얘가 부딪힐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합하면 d가 되겠죠. 그래서 2vt가 d가 되니까 vt는 2분의 t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I라 그러면 얘는 델타 P A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P니까 2m에다가 V 프라임 마이너스 V를 해주면 되겠네요. 2m에다가 4분의 1 V 마이너스 V니까 4분의 3m 4분의 6mv가 되니까 2분의 3mv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B와 충돌 전후 A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전이 충돌 후에 16배이다. 자, 속도가 V에서 4분의 1 V가 됐죠. 그래서 이 K는 2분의 1 M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충돌 전이 충돌 후에 16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D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D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되겠네요. 마찰 구간에서는 마찰력에 의해서 마찰력이 일을 해주니까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마찰력이 해준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왼쪽 벽에 있을 때 에너지를 구해보면, 자, 이때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U라 그러면 U1이라 그러면 2분의 1 K 2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2KX의 제곱이 되고, 얘가 마찰 구간을 지나서 D것까지 왔을 때에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를 U2라 그러면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잃어버린 에너지를 W라 그러면 W는 2분의 3 KX의 제곱만큼을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물체가 용수철에 의해 기역에서 니은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을 보면 물체가 기역에서 D것까지 운동하는 동안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는 2분의 3 KX 제곱이 되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물체는 왼쪽 벽과 오른쪽 사이의 수평면을 따라 운동하며 마찰 구간을 위에 통과한다. 자, 여기 마찰 구간에 처음 갈 때 소비된 게 2분의 3 KX 제곱만큼이 소비가 되고, 반대쪽으로 갈 때는 끝까지 지나가려면 2분의 1, 얘가 2분의 1 KX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근데 마찰 구간에서 2분의 3 KX 제곱만큼이 소비가 되니까 마찰 구간 중간에 어디에 서겠죠. 그래서 2에 통과를 못하고 1에 통과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올 때 중간에 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식을 쓰지 않고 간단하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P, Q, R이 있을 때, 자, 우선 각각의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EKU라고 그러면, 우선 R에 대해서 주어졌죠. R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를 U라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2배라 그랬으니까 2U가 되겠죠. 그리고 R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U면 Q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2분의 3U가 되고 P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4분의 9U가 되겠죠. 높이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총 에너지는 3U가 돼야 되니까 3U가 되기 위해서는 Q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U가 되고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3U가 되네요. 그래서 이 P와 이 KP, P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Q에서의 운동 에너지 B는 4분의 3 대 2분의 3이니까 1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MVP의 제곱 대 2분의 1 MVQ의 제곱은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VQ의 제곱분의 VP의 제곱은 2분의 1이 돼서 VQ분의 VP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